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물가가 전혀 잡히지 않자 기준금리를 1% 울트라 빅스텝으로 밟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유력하며 집값과 주가는 몇 년간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은 고점 대비 10억을 깎아줘도 매수자가 포기해버립니다. 9월 들어 전국적으로 집값이 46%나 빠진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니 도대체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자, 제가 직접 상담을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미국 금리 1% 울트라 빅스텝 10억 깎아줘도 안 팔린다. 여기 보시면 지금 다운, 업, 이 아파트들이 어느 시기에 와 있나요?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지금은 다운 쪽으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더 밑으로 빠지겠죠. 미국 물가 폭등. 자, 모든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미국 물가입니다. 미국은 경제 위기보다도 물가를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왜? 베네수엘라 짱 나버리면 안 되니까. 경제 위기야 뭐 기축국가니까 또 회복할 수도 있는데 물가가 만신창이 되면요, 이건 답이 안 나와요. 항상 중요한 게 미국 물가인데 안타깝지만 이번에 미국 물가가 크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8.3, 8%에서 놀고 있어요. 자, 미국 물가 상승. 바로 이게 근본 원인인데, 자, 이게 위험도를 10으로 보자고요. 자, 이게 이어지면,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 당연히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이게 너무 많이 뛰었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 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그냥 자이언트 스텝 3번 연속 밟느냐, 아니면 이제 울트라 스텝을 밟느냐, 바로 이건데, 울트라 스텝을 밟을 확률도 커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빅스텝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졌잖아요. 그럼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대비 모든 나라의 화폐가 폭락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유로화도 엄청 거꾸라졌고요. 러시아 그런 문제 때문에 아시아 화폐들이 종이 조각, 휴지 조각이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30% 위험성이 이제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장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지만 주식 가상화폐 폭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폭락은 후행으로 또 따라가죠.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은 경기 침체를 겪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60%. 그러면 경기 침체에서 끝날까요? 결국은 경제 위기가 터지겠죠.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경제 위기가 터지면 이게 정점입니다. 경제 위기 또는 공황, 금융 위기 뭐든지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사단이 난 후에 이렇게 다시 경제 회복으로. 지금 이게 시간차를 두면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이게 제일 중요했었는데 안타깝네요. 가격 하락과 미분양 급증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국내적인 요인에서 가격 하락은 기본이고, 이게 미분양이 급증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부양책을 쓸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해도 이걸 방치해버리게 되면 경제 위기가 터질 수 있거든요. 자, 12억 하던 게 5억? 집값 곤두박질 치는 세종시의 비명. 벌써 60%, 70% 떨어졌네요. 무섭죠? 그러면 세종은 이제 1년씩이나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야. 다른 것들은 오죽하겠어요?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가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빠진 게 아니라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것은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수자가 매물을 아무리 낮게 내려놔도 누가 사가지를 않아요. 사가면은 거래가 돼가지고 팍 떨어진 것으로 돼 있고, 안 사가면 오히려 더 나빠가지고 안 사가면 안 떨어진 것으로 돼 있을 뿐이야. 자, 3단계입니다. 부동산이 항상 먼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거의 동시긴 하지만 미분양이 급증하게 돼요. 자, 이 두 가지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정부는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3단계입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볼까요? 자, 부동산 가격 하락. 새 아파트 처음에 거래 절벽 어땠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을 때 아파트들이 거래 절벽, 거래 실종 그랬죠. 지금은 더 심하지만 새 아파트 거래 절벽 다음에 구축.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일반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축이 거래 절벽. 이게 심각한 거예요. 거래가 절벽된다는 것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안 산다는 얘기. 따라서 매물 이것도 금매가 막 쌓이죠. 결국은 이게 거래돼 가지고 집값이 실거래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 하락. 거의 동시에 미분양이 증가해요. 기존 아파트가 하락을 하니까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되고 그러면 미분양이 증가하죠. 처음엔 안 좋은 것만 미분양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좋은 것들도 미분양. 준공업 미분양은 뭐냐? 입주를 했는데도 미분양이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 새 아파트를. 정부 부동산 부양책. 자, 미분양 비과세. 여러분들 미분양 잡으면 세금 안 받겠다. 10년간 안 받겠다. 평생 안 받겠다. 5개씩 잡아라.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이거. 계약금 5%, 10%의 무이자다. 3기 신도시도 그럴 거고 서울도 그럴 거예요. 매입주택도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 잡아라. 왜? 거래가 돼야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뭐 평생 비과세, 5년 비과세 옛날에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다주택자들한테도 세금 혜택을 줘요. 집 여러 개 잡아라.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제 임대주택 사업, 아파트 지금 폐지됐잖아요. 이거 부활할 수도 있어요. 왜?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거 순으로 가는데 이것도 각 가정별로 이렇게 진행된다. 규제지역, 지역별 해제 시기와 효과. 여러분들 이제 이거 규제지역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떨어졌던 게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 이거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규제 강화만 계속했는데 규제 해제의 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조정지역하고 투기과열지역을 없애는 거예요. 자, 집값 급락의 규제지역 해제 확대, 수도권도 검토 대상. 이거는 정부가 집값을 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빨라요. 속도가 급락하고 있어요. 이 급락을 어느 정도 속도를 완화시키지 않고서는 바로 금융위기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또 해외적인 요소도 많아가지고. 특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보니까. 수도권도 검토 대상입니다. 자, 볼까요? 먼저 투기과열 지역 해제. 6월 달에 해제됐었죠. 한 6곳 정도가 지방 위주로. 추가 해제. 아마 제 생각에는 12월 이내 이미 뉴스 나온 걸 종합해 보니까 12월 이내 지방 전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투기과열 지역. 수도권은 외곽 지역 중심으로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뭐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 6개월로 줄어들거나 1년으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분양권 전매해버리는 거예요. 재건축도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출 완화.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정지역. 조정지역은 실거주하고 관련되는데 6월 달에 11곳 해제했는데 추가 해제. 아마 2023년 강남, 서울, 수도권 전체 해제될 가능성이 커요. 뭔 말이냐? 12월 이내에 해제되는 것은 지방이 해제될 것 같고 올해는 지방. 투기과열 지역이든 조정지역이든. 근데 내년에 해제되는 것은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강남은 내년에 해제될 가능성이 커요. 강남도 해제됩니다. 추가 해제. 그럼 이거 제일 중요한 투기과열 지역 해제, 조정지역 해제. 조정지역 해제에서 효과가 뭐냐면 실거주 폐지, 세제도 완화하고 대출도 완화하는 거예요. 자, 추가 해제한다면 재건축, 재개발, 추진과정, 용적률 제초안 아마 속도가 빨라지게끔 할 텐데 집값이 떨어지면요 속도가 오히려 늦어져 버려요. 정부는 빨리 하려고 해도 미분양 나다 보니까 그냥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걸릴 게 7년 걸리고 그러는 겁니다. 대출 완화, 15억 이상 대출 허용 기본일 것 같고 DSR 이것도 완화할 것 같고 부양책, 신규 주택을 제외해서 미분양 양도세 면제. 신규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양도세 안 받겠다는 뜻이고 미분양도 양도세를 면제.
지금은 어느 상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분위기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막 투자하죠. 여러분들 잘 봐봐요. 기관들 맨날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은 장난치고 있고요. 보시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평상시 준경제위기, 경제위기. 지금은 준경제위기를 이 단계이긴 한데 여기를 넘어서서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두 개에 걸쳤어요. 만약 지금 주가 갖고 있는 사람들 망하는 거예요. 제가 말해볼까요? 자, 5만 전자 2만으로 떨어져요. 2만으로. 경제위기 터지면요. 그렇다고 지금 바로 뭐 1년 안에 삼성전자가 회복할 것 같아요? 모든 주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이제 하락 시작했는데 경제위기 터지면 50%가 아니라 70% 떨어지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겁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린 사람들이야 뭐 뭐라고 안 할게요. 새로 주식 사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평상시라고 하면 코스피가 3,300까지 갔으니까 대략 3,000 언저리까지 환율도 1,200 이하를 평상시라고 해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렇죠. 이때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뭐 안 하는 게 좋지만 꼭 하더라도 돈은 저축하고. 자, 부동산, ETF, 펀드, 주식, 달러, 금은 뭐 이때야 경제위기 우려성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뭐 투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 초보자들 안 했으면 좋겠고 경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더 떨어졌으니까 더 투자해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준경제위기, 경제침체. 코스피 2000에서 2500 딱 이 사이죠. 환율은 1200에서 1350 사이예요. 그런데 환율이 준경제위기를 넘어서 버렸어요. 사실상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1570까지 갔던 그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1400까지 가겠어요. 지금 1390. 불확실성 높아서 손실 가능성, 투자 금지. 오히려 이때는 해도 되는데 이때는 하면 안 돼요. 물타기 한다고요? 지금은 위로 갈 확률보다 밑으로 갈 확률이 더 크잖아요. 경제위기 대비 현금 확보하세요. 지금은 무조건 현금 확보해요. 달러도 확보하시고. 경제위기 터지면 코스피는 1000에서 2000 사이에요. 바닥이 1000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환율은 1350에서 1800까지도 이제 봐야 돼요. 한 570만 봤거든요. 미국발 금융위기. 근데 지금 꼬락서니를 보니까 예전에 IMF 때 수준인 1900까지도 그 장담 못하게 생겼어요. 경제위기 과정 투자금지, 바닥장 현금 대기. 얘들은 무조건 바닥까지 갔을 때 뭔가를 지르시라고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그 과정에서는 하지 마세요. 물론 ETF라고 인버스라고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 그거. 저점에 현금으로. 저점은 바닥을 말해요. 현금으로 부동산 주식 공격적 투자. 저점까지 왔으면 왜 이제 그동안에 돈 왜 모았어요? 왜 모았어? 투자하려고 모은 거 아니에요? 자, 블룸버그 통신 세계 집값 폭락 강력 경고. 지금 너무 경고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걸 항상 예전에도 경고하면서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주요 국가 집값 폭락.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40년 내 최대 폭락이고 이미 10에서 25% 폭락했고 이것도 이제 시작이라는 게 문제야. 특히 캐나다는 25% 빠졌죠. 하락 지속, 금리 인상. 최소 2년은 빠질 것이라고 예측해요.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도 2년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청년층이 타격이 커요. 해외도 청년층이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젊었을 때 한탕하고 나중에 편하게 지내자. 그런 심보로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도 그래요. 골드만 삭스, 미국 폭락 2023년 1년간 대두시 이렇게 오히려 표현했잖아요. 39% 떨어질 것이다. 이제 미국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8월부터 하락. 매물가격 현재 9% 떨어졌고요. 하락이 시작. 특히 서부가 심각해요. 2007년 채연 공격적 금리 인상.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있잖아요. 왜? 물가가 안 잡히니까. 경제 침체가 그럼 장기화돼요. 자, 피치는 중국 총체적 붕괴, 자산운용사, 건설사, 철강까지. 지금 중국은 경제 병동이에요. 병에 걸린 병동. 1년간 집값이 폭락했어요.
집값 1년 연속 하락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도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 심지어는 고구려도 지네 나라 역사라고 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조작뿐만 아니라 하여튼 더러운 나라예요. 더러운 나라. 빨갱이들. 부동산 위기, 주택 32% 감소, 대출 상환 중단. 어찌 됐거나 중국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자 부동산 위기, 주택 32%나 떨어졌고 대출 상환도 중단한 상황. 심각하죠? 어떻게 대출 상환을 중단해 버렸어요. 분양받은 사람이. 못 믿으니까 회사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집값 문제 봅시다. 자 여기 86년에 집값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IMF 때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금은 빠진 건 없어요. 올라가기만 했다고. 왜냐? 이게 특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빠졌고 코로나 2020년 이후에 올랐다가 얘들 이렇게 빠지듯이 이렇게 빠질 일만 남았어요. 뭐 이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빠지고 있잖아 이미. 좀 짧게 빠지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자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여기 보세요. 5.4, 7.5, 9.5 여기 0에서 출발했어요. 좀 빠진 거 아니냐. 이거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요 지금 난리 납니다. 난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값 하락 기간도 길어져서 반토막도 더 빠질 수 있어요. 원래 8.5에서 8.3 8% 밑으로 빠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안 빠졌어요. 별로. 그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이제 2번이나 계속 연속 때렸는데도 그래서 울트라 빅 스텝이 나오는 거예요. 1% 금리 인상이. 심각하죠.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보면 알겠네요. 이게 0이야. 미국이 0에서 2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야 여기. 어느 세월에 이렇게 내려가겠어요. 자 그렇지만 장기 전망은 나쁘진 않아요. 향후 1년에는 5.7까지, 3년에는 2.8, 5년에는 2까지 물가가 내려갈 것이다. 이것도 5년이면 2%니까 완전히 정상이네요. 하지만 3년 이내에 회복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도 달리 봐야 돼. 시각을. 하지 말고 하고를 떠나서. 미국 주택담보대출은 최고치를 치솟았네요. 자, 이거 보세요. 주요 3기 신도시 본청약, 사전청약. 자, 남양주 왕숙 사전청약 12월 달 쭉 했고 21년. 그다음 본청약은 24년 하반기 경우. 그다음에 최초 입주는 27년 상반기. 그다음에 하남 교삽 21년 11월 달 사전청약. 그다음에 본청약은 24년 하반기. 최초 입주 27년 상반기. 쭉 가서 고향 창릉 사전청약 21년 12월 달부터 본청약 25년 상반기. 최초 입주 27년 하반기. 광명시 자 여기 보시면 사전청약 아직은 안 들어갔고 본청약 28년 상반기. 최초 입주 31년 상반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핵심적인 사항들이 나왔어요. 신도시만 나온 거예요. 택지지구는 50군데가 넘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9월달만, 올해 9월달만 하락폭을 봤어요. 거래된 것들. 이게 지금 하락률입니다. 46%부터 30%까지 일부러 끊었는데, 무지막지하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집이. 예전에는 5% 떨어지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규제지역 해제 예상, 스태그플레이션 진행 과정. 여러분들, 이게 수도권이야. 자, 내 생각에는 부산부터 여기 올해 중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 좀 인천 전체하고 경기도 외곽은 올해 중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없어지지 않을까. 자,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상승, 기준금리 인상, 실질소득 감소, 소비 심리 위축, 기업 실적 악화, 고용 위축, 경기 둔화. 이게 잘못하면 경제 위기로 터지는 거죠. 자, 노무현 정부 진보 때 집값 올라가고 보수 때 이명박 때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 중간. 자,
문재인 정부 진보 때 폭등하고 윤석열 정부 아직 시작이긴 하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닮았지 않아? 이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시점 잘 타이밍 잘 잡고 입지 물건 잘 선택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야겠어요. 미국 물가 폭등은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켜 주가와 집값을 급락시킬 것입니다. 그것도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